안녕하세요. 저희는 병자발견입니다. 와. 예. 저희가 늘 하고 있는 게 있죠? 그렇죠. 바로 게스트를 모집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 병자발견에 나와주시고 싶으신 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방송에 나와보고 싶다거나 그냥 살풀이 해보고 싶다거나 그냥 살풀이 하고 싶다거나 여러 가지 모종의 이유 상관없습니다. 게스트가 됨직하다 안 됨직하다는 어차피 저희가 판단하니까요. 컨택해주세요. 컨택해주세요. 진짜로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 아니라고 해줘. 제발 아니. 럭펄씨 요즘은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뭐 잘 지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내요.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냥 알바나 취업 준비나 그러고 있네요. 근데 ADHD가 생각보다 좀 심한 것 같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들을 들었어요. 네. 주변 사람들이 좀 부탁을 하더라고. 약 용량을 늘리는 게 어떻겠니? 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정신과 갈 때 잘 정리해서 말하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는 절 모르잖아요. 아 그죠. 그래서 어떤 점이 좀 정신 사나운 것 같냐고 물어본 다음에 정리를 해놨고 다음에 정신과 갈 때 말을 해보고 용량 좀 늘려달라고 할 거예요. 좋아요. 네, 좀 많이 용량이 늘어야 될 것 같다는 소중한 의견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좀 기뻤달까요? 그러니까 전 사실 여기서 용량 늘려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좀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용량 늘리면 좀 똑똑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좀 기뻤어요. 가능성을 느꼈어요. 맞아요. 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많은 그런 줄 분들이 알았어요. 럭펄씨를 바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데 럭펄씨는 바보 아닙니다. 그렇게 크게 말 안 해도 되는데. 네. 사숙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 대학병원 정신과를 다녔는데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되게 괜찮으셨어요. 되게 좋으셨고 상담도 괜찮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약물 조정을 되게 긴밀하게 빠른 시일 내에 약물 조정해서 맞춰 나가려면 입원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개방병동도 있나요? 해서 개방병동 있다 해서 개방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만약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저희는 결방을 하고 그 섹시 코스튬 월드컵을 편집해서 내보내게 될까요? 하필 그거밖에 세이브가 없군요. 근데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좋은 생각이네요. 다 내려놨어요. 그냥 뭐 변태하죠 뭐. 지금 여자친구 놓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빤스를 이렇게 내렸는데 장가 다 갔습니다. 그러면 댓글 읽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팟빵에는 댓글이 안 달렸습니다. 그렇군요. 유튜브에는 바보 아니야 님이 레지트 특집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레즈비언 문화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할 말도 많고, 욕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맞아요. 대부분 욕이겠지만, 애증이죠. 그리고 오늘 무슨 특집이죠? 오늘은 바로 나가타카비 특집! 그 중에서도 너무 외로워서 레즈비언 업소에 간 리포트, 그리고 나 혼자 결혼, 이렇게 두 작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볼 예정이에요. 참고로 나가타카비님은 에세이 만화로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에세이 만화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에세이 만화가 좀 굉장히 보는 사람이 경악할 정도로 내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히 한국 트위터판에서는 너무 외로워서 레즈비언 업소에 간 리포트로 아주 유명하시죠. 그럼 사연 읽기로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병자발견에게 한마디로 여성의 특집 제발 해주세요. 브레이크 없이 해주세요. 어차피 여기 애청자들 다 변태일걸요? 지난 방송에서 언급하셨던 미방분도 제발 풀어주세요. 유료여도 좋으니... 그런가요? 막 3만 원. 그건 아니지 임마.
좀 걱정되긴 하지만 대본을 잘 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성의 특집 해주세요라고 하면 여성 성적 대상화 특집 해주세요라고 들렸거든요. 근데 제가 여성 성적 대상화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진짜 개빠질 거라서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빠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그냥 빠는 걸로 가고요. 네. 그냥 성애적으로 완전히 가죠. 여성 성애방 가죠. 여성 성애방이요? 아, 너무 두려워요. 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고, 대신 저는 근데 럭펄리만큼 여성애를 맞돌이나게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경악하는 부치를 맞돌이나게 성애해주는 게스트를 한번 모셔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분이 계시겠죠. 계세요. 지금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익명의 아추님이라고. 익명이라 잘 모르겠는데 힌트 한 번 더 주시면 안 돼요? 장난입니다. 아, 정말요? 네네네. 부치가 그렇게 씹고 듣고 맛볼 게 뭐가 있을까요? 와, 진짜 이런다니까? 팔뚝? 뭐 기껏 해봐야 팔뚝 이 정도겠지. 이런 말투. 진짜 너무 열받아. 전완근 옛다. 전완근. 짧은 머리. 진짜 짜증나. 이럴 것 같아가지고 지기 싫구나. 지기 싫어가지고 얘가 막 침 줄줄 흘리면서 막 팔만대장경 읊듯이 막 허벅지에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막 제가 팔뚝이요? 막 이러고 있을까봐 지기 싫어가지고 저희 편을 한 명 더 데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난 벤님 데려와가지고 다 이겨버려요. 절대 안 됨. 벤님 나와달라 하면 기뻐하실 것 같긴 한데. 근데 벤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잘. 아, 살이실 것 같아요? 좀 살이실 것 같아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병자 발견에게 한마디. 한글날 라이브 방송 전용 푸슝도 따로 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그인 필요 없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가 오픈 채팅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했던 건 저희뿐이었을까봐요. 제발 들어주세요. 너무 두려워요. 아무도 안 올까봐. 사연은 여기까지 들어왔네요. 안타깝게도 나가타카비 특집에 대한 사연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역시 금원십이라 뭐 이럴 줄 알긴 했는데요. 그렇긴 해요. 근데 저희가 말하고 싶으니까 그냥 할 겁니다. 이거 듣고 관심 생겨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러게. 일단은 스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먼저 드리고요. 네. 근데 에세이 만화인 만큼 스포라는 게 그렇게 크게 없고 의미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먼저 듣고 관심이 생겨서 오히려 나중에 찾아보셔도 재밌게 보실 수 있다, 충분히. 네, 맞아요. 네. 그냥 개인이 다 느끼는 건 다를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스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너무 외로워서 레즈비언 업소에 간 리포트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어떤가요? 좋아요. 일단 너무 외로워서 레즈비언 업소에 간 리포트는 나가타카비가 고교 졸업 후에 내 자리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의 알바처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럭펄 씨가 되게 공감추 한다고 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저도 20살 딱 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딱 졸업한 후에 내 정체성이랄 게 되게 흐릿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졸업하면서 친구들하고 연락도 다 끊었거든요. 매네라 돼가지고. 왜 그랬어요? 그냥 난 혼자야. 난 이 세상에 혼자뿐이야.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해. 막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웃기죠. 그냥 제가 저를 스스로 고립시켰는데 어떡해 나 고립당했어 이러면서 뭐야 개어였어. 어떡해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알바를 하려고.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헐. 네. 너무 나카타카비 같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한테 과하게 들이대기도 했고요. 뭔가 친해지려고. 아... 그 사람들의 평가에 엄청나게 심하게 휘둘리기도 했어요. 뭔가 인정 욕구 같은 거를 그런 사람들한테 푼 거죠. 아... 네. 소속감을 아무데도 못 느끼는 상태니까 그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거식증이 있었는데요. 이 거식증은 나에게는 이런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어 라는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거식증이었고, 근데 이게 과식증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라카다카비가 그런 장면이 있죠. 알바처 캐비넷에 음식을 잔뜩 숨겨놓고 알바를 하다가 막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가가지고 캐비넷 앞에서 무릎 꿇고 마구마구 네. 조리도 되지 않은 음식을 막 쑤셔넣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불안 혹은 공황이 오면 과식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묘사하기를 거식증 심할 때는 167cm에 뭐 30 몇 킬로였다고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심각했구나라고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 거식증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밖에도 나는 땡땡을 할 자격이 없다. 땡땡하면 무시무시한 벌을 받는다. 당시의 피부는 항상 너덜너덜, 상처는 전혀 낫지 않았고 금세 저온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너덜너덜해지는 것은 기뻤다. 상처 입으면 무언가가 면제되어 남이 나를 인정하는 기준이 낮아지고 내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병원 침대라는 자리와 상냥함을 얻는 데까지는 전혀 이르지 못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자해를 하는 사람의 심리랑도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고. 나가다카비가 자해를 했다고 묘사되어지는 대목도 있고요. 저도 처음에 자해를 했을 때 자해된 상처를 보면서 되게 기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야 내가 드디어 환자가 되는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야 남이 내가 아픈 걸 알아주겠구나. 네. 한 칸 더 내려가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해를 하는 사람이 마음의 병은 실체가 없어서 잘 알 수 없지만 몸을 상처 입히는 아픔을 알기 쉬워서 안정이 돼 라고 한 말을 읽고 크게 납득했다. 볼 수 없는 마음의 병을 언어화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니 그것보다 눈에도 보이고 인과관계도 분명한 표면적 아픔을 만들어 그쪽을 보는 편이 안정된다. 빠르고 개운하다. 확실히 진짜 그렇거든요. 저는 정병이 가장 힘든 점이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체가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워야 된다는 것, 그게 가장 정병이 힘든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보니까 주변에서 인정 안 해줄 때도 되게 힘든데 나 스스로도 나에게 인정을 못 해줄 때, 스스로도 나에게 의심이 들 때, 그럴 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해한다 정도의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덧나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상처가. 그래서 좀 곤란해요. 뭔가 안타까운데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전에 챗GPT한테 자해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별 큰 기대를 안 하고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도움이 됐었거든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챗GPT한테 다시 물어봤거든요. 그랬는데 뭐라고 답변을 주냐면 1번, 즉각적인 신체적 위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자해는 장기적으로 위험을 높입니다. 제시도, 자살 위험 증가. 3번, 심리적, 행동적 악순환, 의존 가능성. 자해는 일종의 감정 조절 전략이 되면서 충동 완화 후에 또 충동의 악순환을 만들고 일부 연구자들은 이 행동에 중독 유사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4번, 치료와 회복을 방해합니다. 자해를 반복하면 병원 치료 계획이 복잡해지고 추가적 약물 외과적 처치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해 과다 복용 등으로 응급실 입원이 반복되면 장기적 관리를 설계하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사회관계적 영향, 치료자 가족 동료들에게 큰 트라우마와 부담을 줍니다. 이 때문에 도움을 청하기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요약하면 단기적 안도는 있을 수 있지만 안전 생명 회복 면에서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2번, 반복하면 행동이 강화되어 더 위험해집니다. 3번, 치료 기회를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자해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뭔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정리해서 말해주니까 와닿네요.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게 되는데 우울하거나 그럴 때는 이런 게 잘 떠오르지가 않죠. 저는 몰랐어요. 그럴 수 있죠. 여기에 진짜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자해를 안 해봤거든요. 저는 자해하는 사람 주변인으로서 저거 안 좋은데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좀 더 공감이 가네요. 근데 막상 옆에 있는 사람이 자해하면 막 어버버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러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당장에 안도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아니다라는 그런 점에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의존이 진행이 된 상황이면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과식을 하는 사람은 그래봬도 대단히 괴롭다. 참고로 자택에서 요양하는 사람도 대개는 괴롭지 않을까 하고 늘 생각한다. 라고 쓰여져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되게 띵 하면서도 엄청 공감이 되는 대목이었어요. 흔히들 먹방 하는 사람들 굉장히 행복하고 좋겠다. 맛있는 것도 먹고 돈도 벌고 되게 부럽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폭식증이라면? 자제가 된 사람이 아니라면 진짜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폭식증 진짜 심할 때는 배달 어플에서 배달할 걸 막 골라요. 그리고 막 고르고 시켜요. 그리고 시키는 순간부터 배가 안 고파져요. 오면 또 막상 음식 냄새 맡고 막 이러면서 배고파져서 막 먹고 배 부르니까 억지로 토하고 다시 그럼 토하니까 배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시 또 배고파져서 또 먹고 다시 또 토하고 그렇게 해서 위장폭류라고 그것을 불렀었는데요. 유머라는 자기방어 기제를 사용해. 저도 과식을 해본 적이 있긴 해요. 폭식하고 토하는 거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네. 20살 때. 20살이 참 뭐가 많았네요. 자택에서 요양도 그때 했었고요. 3개월 동안 그냥 누워만 있었고 가끔 폭식하고 토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러면서 찾아봤는데 음식을 먹는 감각이 사랑받는 감각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네요. 따뜻한 게 이렇게 들어와서 속이 채워지는 느낌. 그래서 그런 거에 많이 매달리게 된다고도 합니다. 외로우면. 그리고 제가 3개월 동안 누워 있었는데요. 하나도 안 편했어. 존나 힘들었어요. 계속 그냥 죄책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주변 사람 눈치 보이고 그랬죠. 공감했음. 그리고 이 밑에서 죽는 게 너무나 이점이 많다.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자 의외로 분했다. 빌어먹을! 이렇게 된 건 밑에 본전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발버둥친 뒤 죽어주마!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저는 벌망의 구렁텅이에서 분하다고 생각한 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벌망의 구렁텅이에서는 보통 약간 더 침전하게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가타 카비 작가 다른 작품 봤을 때도 이 사람이라면 침전했을 법도 한데 이렇게 된 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은 안 했지만 굉장히 억압이 강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맞아요. 되게 엄한 부모님 아래에서 모든 것을 재단 당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28살이 되도록 술도 안 마셔보고 막 이런 상태까지 이르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억압된 것이 와르르 쏟아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게 억울한 게 많으면 아 죽어야겠다라고 할 때 갑자기 울컥 이대로는 못 죽어 놀고 죽을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까지 이성적인 뭔가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사람마다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횟가닥 돌아가지고 존나 복수해주겠어, 존나 살아주겠어 하는 그런 순간이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생 살면서 한 번쯤? 그런 지점이 갑자기 한 번쯤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나가타 카비 작가에겐 그게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죽고 싶어 하다 보니까 매우 억울해지고 발버둥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알바 면접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좋은 분들로부터 알바 면접을 받게 돼요. 근데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어? 라고 했는데 좋아하는 건 만화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만화 얘기를 할 때 눈이 반짝거린다 이러면서 만화에 관심이 많은 것 같으니 한번 전념해보는 거 어때? 라고 격려를 받게 돼요. 아니 근데 이거 존나 웃겼던 게 빵집 알바 갔는데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근데 만화입니다. 막 이지랄 하는 게 이 사람도 진짜 사회성 없다. 꼿꼿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공감해요. 저도 지금은 좀 안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어릴 때는 그냥 입 밖으로 툭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릴 때 럭펄에게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어쨌든 20살쯤의 저와 굉장히 공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나카타 카비라는 사람은. 그래서 3년간 만화 투고를 합니다. 잘 되고 기뻤으나 2년 후 다시 상태가 나빠져요.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머리에서 생각이 땡구르르 나가 떨어지는 느낌. 다 나가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너무 공감했음. 저 지금 그런 상태임. 어쨌든 그게 무슨 상태예요? 무슨 상태냐고?
생각이 안 이어져. 저의 경우에는 ADHD 때문인데 생각이 이어지는 게 쉽지가 않고 내가 진짜 애를 써야 돼. 이어진다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던 와중에 계속 멍 때려. 아. 그리고 내가 뭔 생각하고 있었지? 하고 계속 잊어버려. 뚝뚝 끊겨. 그리고 막 알려줘도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뒤도는 순간 이게 댕구르르 이렇게 나가는 느낌. 어쨌든 상태가 다시 나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잘하는 거 있죠. 막 침대 속에 파묻혀서 자기 그러니까 반출을 해요. 내가 왜 이러지?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막 반출을 해요. 그러면서 또 딱 원하는 소망이 하나 생겨요. 바로 안기기.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다라는 걸 되게 간절하게 원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예를 들어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프리허그 알바를 한다든지. 근데 막상 프리허그 같은 걸 해서 안김을 당했는데 별 느낌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고민을 또 하기 시작하는데 성별에 속하는 것, 나이기 이전에 여자로 인식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안긴다면 여자에게 안기는 게 좋겠다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여기서 안긴다는 건 잭스가 아니라 허그입니다. 허그, 그냥 진짜 안는 거, 허그.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성욕 포함 기본적인 욕구들조차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진짜 27이죠, 이 당시에는. 27이 될 때까지도 나는 케이크를 먹을 자격도 없고 술을 마실 자격도 없고 섹스라는 걸 생각할 자격조차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되게 섹스? 만화에서 표현을 섹스? 이건 완전히 나랑 동떨어진 세계. 나는 절대 갈 수 없는 세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나는 이럴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되게 억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부모님이 억압하는 환경 이런 거랑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부모님은 뭐 섹스도 하지 말고 케이크도 먹지 마 이런 말 한 적 없었겠지만 확실히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트위터인가 어디에서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에게 섹스할 수 있는 엄마를 바라잖아요? 라고 쓴 여성의 글을 보고 나는 그걸 원해! 라고 생각했다. 라는 대목이 있는데 진짜 너무 웃겼음. 누군가는 존나 불쾌하게 느끼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웃겼어요. 존나 공감추라서. 네, 공감돼요. 공감추라는 게 저는 섹스할 수 있는 엄마를 바라진 않고요. 엄마라는 개념? 그러니까 좀 품어주는 엄마라는 개념을 저는 섹스할 수 있는 엄마를 바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엄마는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뭔가 좀 더 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바라는 엄마의 개념 같은 수용해주는 존재 같은 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피가 맺어져 있는 엄마를 원한다는 게 아니라 엄마의 개념을 원한다는 거죠. 엄마라는 환상. 후아후아하고 포근하고 안기고 싶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줄 것만 같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것만 같은 아프면 막 죽도 끓여주고. 어때요? 럭펄 씨도 섹스할 수 있는 엄마를 바라시나요? 지금 밖에 엄마가 있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요. 지금 저희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개념에 대한 환상이 있죠. 저 마망을 좋아해요. 근데 동시에 제가 챙겨줄 수 있는 아주 작은 소동물 같은 걸 원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당신 정말 욕심쟁이네요. 욕심쟁이죠.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약간 그거 같아요. 저는 작은 소동물, 내가 지켜줘야 하는 작은 소동물인데 그 소동물에게 뽀뽀를 하고 아주 작은 소동물에게 안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만끽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몸을 엄청 꾸겨가지고 그 작은 소동물에 가끔은 안기고 싶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은 내가 품에 안고 이렇게 얼러주고 제가 약간 돌봄 패티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작은 소동물이 정신적으로는 엄마였으면 좋겠어. 그런 거 있는 것 같죠. 맞아요. 차마 양심이 찔려가지고 엄마 같은 여자를 원해라고 말은 못하지만 근데 엄마처럼 대해주면 너무 행복하긴 하죠. 막 우쭈쭈 해주고 아이고 힘들었구나 해주고 막 가슴에 품어서 안아주고 이러면 너무 행복하죠. 근데 그런 사람을 바란다고 말하기엔 너무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냥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말했죠 이제? 그리고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연상에 풍만한 여자에게 안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레즈비언 업소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레즈비언 업소에 가보기를 원하게 되고 그 사실만으로 해방감을 처음으로 맛보게 돼요. 그리고 55페이지를 보고 저는 이거 완전 럭펄씨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나가타 카비가 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하다가 나는 스스로를 전혀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구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대하지 못하니 무슨 생각을 해도 스스로에게 별거 아닌 취급을 당한다. 그래서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결국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밖에도 일을 통해 사람과 이어지고 싶다든지 일과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과 있고 싶다든지 전부 내팽개쳤어 라는 내용인데요. 이거 어릴 때 어릴 때 그냥 저는 일을 하면은 좀 고통이 잊어지고 내가 있을 자리가 생긴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근데 어릴 때 럭퍼를 만나지 못한 저는 어째서 이걸 보고 럭퍼를 느꼈을까요? 아직도 그 여파가 좀 남아있는 거겠죠. 제가 저를 스스로를 소중하게 대하는 편은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편이고, 그런 여파가 남아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맞아요, 이제 많이 발전했죠. 친구랑도 많이 놀고요. 갖고 싶은 것도 있고요. 갖고 싶은 거 뭐 애벌레 인형이라든지 뭔가 네 애벌레 진짜? 인형 갖고 싶어요. 개어였다. 유아태행일까요? 유아태행. 근데 깨끗하게 새로 시작하려면 유아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아프프. 개어이었음. 그래서 결국 레즈비언 업소에 가보길 원하게 돼서 레즈비언 업소를 예약을 하고 레즈비언 업소 언니를 만납니다. 만나요. 그래서 결국 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도 즐기지 못해요. 네, 그냥 딱딱하게 얼어만 있고 그 언니가 결국 그만할래? 라는 말을 하게 돼요. 진짜 끔찍하죠. 이 섹스를 묘사를 좀 해드릴게요. 막 언니가 오늘은 왜 오려고 생각했어요? 이러니까 막 그게 사람 사귀는 게 서툴러서 앞으로 누군가 사귈 일도 없을 테고 한 번쯤은 이런 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말이 정답이었지만 말로 표현하자 새삼 내가 봐도 인간성이 좀 그랬다. 그렇구나. 굉장한 용기네요. 오늘은 비밀놀이니까 즐기다가요. 언니는 약간 열심히 분위기를 띄워주거든요. 맞아요. 막 씻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잭스를 리드하죠.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표정이 지어지지 않아서 형용할 수 없는 표정으로 응하고 그리고 키스를 하는데 딱딱해 라고 생각함. 그냥 공중에 떠있죠. 너무 메타적으로 이 상황을 관전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그 언니분이 애무를 해주는데 지금으로서는 내 반응을 빼면 애로 동인 같지 않아? 잘 되어가는지 아닌지의 지표. 이 무렵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니 잠깐 내 반응을 빼면 이라니. 그게 글로 쓰면 잘 되어가는 게 아니잖아. 존나 웃김. 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평범한 대화에도 제대로 대응 못하는데 이건 지금 혹시 엄청나게 고도의 소통을 하려는 거 아니야? 캐치볼도 영어도 못하는데 갑자기 메이저리그 도전하는 것처럼 날름 하고 고관을 핥음. 이제 조금은 그럴싸해졌을지도. 집중해, 포기하지 마. 잠시 기다려주세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스멀스멀. 성적 쾌감, 사람과 접하는 긴장. 어느 쪽에 저울을 올려볼까요? 두둥. 사람과 접하는 긴장! 마침내 이제 글렀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섹스가 존망하거든요. 전혀 집중하지 못하죠. 전혀 즐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시발 생각이 너무 많아. 제발 그냥 즐겨요. 제발. 그걸 못 즐기니까 이런 만화를 그리지 않았겠나요. 근데 진짜 잭스는 고도의 커뮤니케이션이 맞는 것 같아요. 커뮤력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은 그런가? 그냥 몸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 나왔다. 외향인의 단순하고도 잔인한. 너는 외향인이라 그렇지. 낯가리는 사람한테는 힘들어, 잭스가. 아 맞아. 나도 낯가리는 사람한테 힘들어. 낯가리는 사람이랑 잭스하는 거 힘들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색한 사람이랑 잭스 못해. 그치.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잭스도. 그래서 술을 먹어야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어야 할 수 있어. 어쨌든 즐기지 못해요. 그러고 집에 그냥 쓸쓸히 돌아오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잭스도 좀 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네요. 네. 그렇게 집에 와서 또 자아성찰을 하는데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만화로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언급하는 게 있거든요.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슨 달콤한 꿀단지 같은 거에서 꿀을 받아 먹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맞아 맞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괴롭고 팍팍한데 다들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고 어디에서 달콤함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충족된 상태로 잘 살아가는가.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자문했을 때 나의 이야기가 남에게 와닿는 것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고민 끝에 그려서 만화로 올리게 돼요. 그리고 존나 유명해지죠. 그렇게 이 만화가 끝나요. 좋은 만화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독립도 하게 돼요. 왜냐면 이 맞아. 만화를 그림으로써 가족들과 어색해져서 네, 독립도 하게 됩니다. 어색해지고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에겠죠? 근데 어쨌거나 되게 좋은 거죠. 좀 그렇게 편안한 가정은 아니었으니까요. 거기서 네, 독립도 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하게 되니까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만화를 시작으로 저는 이 사람이 만화를 낼 때마다 사서 읽었어요. 저도. 이 사람의 행보가 궁금해져가지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에세이 만화 중에 하나는 나 혼자 결혼이라는 만화입니다. 저는 나 혼자 교환. 나 혼자 교환일기.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거 좋죠. 자기 자신과 교환일기를 쓴다라는 테마입니다. 너무 외로워서 레즈비언 업소에 간 리포트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정말 혼자인 사람, 이런 사람이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은 책이었어요. 이 사람이 물론 본가에서 가족과 살고 있긴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거나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혼자인 상태란 말이에요. 맞아요. 혼자인 상태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만들 그럴 염두조차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읽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우울해하고 자기 자아를 찾지 못하는 기분에 허우적대다가 이렇게 자아 고찰을 하고 그 끝에 자신의 리비도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많은 고립된 사람들이 자기 리비도를 성찰하면서 좀 일어날 힘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의 성적 욕망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외로운 사람들은 야한 거 탐구 많이 하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시작으로 조금씩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저는 이런 류의 만화를 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가차 중독 겜 만화, 카광 만화, 캐피탈리즘 호 이런 거나 아무튼 카연겔에 많이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만화들? 그런 만화들을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나가타 카비 만화를 포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 취향이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흔한 레즈비언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또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퀴어 정병 팟캐스트잖아요. 근데 사실 퀴어 팟캐스트라고만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퀴어를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정병이 포함이 되니까. 네, 이상한 사람들.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정의로 봤을 때 그런 의미로서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체화를 하는 과정이 그렇게 미디어에서 보이는 것만큼 상큼하고 뭐 유려하진 않죠. 헉, 저 선배는 누굴까? 완전 사랑에 빠졌어. 뭐 이런 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씨발 뭐 해먹고 살지 하고 누워있다가 여자 가슴 만지고 싶다. 레즈비언 어플? 이런 게 있다고 한번 돌려볼까? 뭐 이런 게 더 흔하죠. 네. 이런 식의 정체가 더 흔하죠. 네. 그리고 되게 현실적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현실적이라는 말이기도 했는데 고통스러워하는 퀴어의 모습 그리고 성적으로 그려지긴 했지만 성적으로 또 동시에 그려지지 않은 퀴어의 모습 사랑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사랑 얘기가 아니기도 한 퀴어 모습 그런 퀴어의 모습이 그려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 혼자 결혼으로 넘어가 볼까요? 넹! 그 전에 또 잠깐 쉬었다 올게요. 좋아요. 쉬고 돌아왔네요. 그렇네요. 저... 어쩐지 며칠이 지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왠지 며칠이 지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착각일까요? 착각이겠죠. 잠깐 쉬었는데요, 뭘. 잠깐 쉬었겠죠, 정말? 많이 피곤했나 보네요. 사실은 저희가 이 앞에 파트를 녹음하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버린 탓에 하루가 지나버리고 다음날이 되어서 녹음을 하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피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그렇잖아요. 거겠죠? 지금 아무도 뭐라 안 했는데 지금. 그래서 나 혼자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해보려고 해요. 맞아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제일 재밌게 읽었던 그런 에세이랍니다. 나가타 카비의. 일단 타임라인 먼저 설명을 하자면 친구 결혼식을 보고 감동해서 웨딩드레스를 혼자라도 입고 사진 찍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그걸 알아봤는데 혼자서도 촬영할 수 있는 웨딩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는. 그래서 예쁘게 옷을 입고 머리도 긴 머리 가발을 쓰고 촬영에 들어갑니다.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까 우울해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니 예쁘게 옷 입고 촬영도 하고 싶었던 거 하는데 왜 또 슬퍼지는데 라고. 너무 알겠는데 약간 그거 왜 생각나네요. 알겠어요? 그 제가 보치더락 보면서 되게 공명하는 와중에 네. 사수님은 아 보치 개 답답하네 이러면서 살쪄있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저는 저 공명했거든요. 걔 행동 중에 이해 안 가는 게 없었어요. 진짜로? 네. 저도 보치와 같은 학창 시절을 보냈으니까요. 아니 근데 본인이 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한 거 했는데 왜 우울해짐? 아, 그게 이해가 안 되는구나. 네. 원했던 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원했던 거는 끈끈한 파트너, 그리고 그걸 축하해주는 많은 따스한 친구들, 약간 이런 거였을 텐데 본인은 아 그냥 웨딩 사진을 찍으면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너무 단순하게 이해한 거죠. 아, 이제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당연한 결과죠, 어떻게 보면. 근데 찐따 애들은 대체로 많은 상황에서 굉장히 우울해하기 일쑤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 사람이 좀 발랄한 사람이었으면 우왕 그래도 예쁜 옷 입고 키키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성별이 극단적으로 정의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간과하고 지나치게 여성 패싱이 되는 복장을 하고 막 이만한 속눈썹 붙이고 그렇게 촬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여성 차림의 극단의 정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결혼식 옷이라는 것은. 기분이 존나 암룡적이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잘하는 게 있죠. 무슨 일을 했는데 너무 우울하다 그러면은 자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자아성찰을 하기 시작해요. 또 자아성찰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자아성찰을 하는데 내가 원했던 건 결혼식의 따뜻한 분위기였음을 알게 되고 제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사랑이라는 게 가능한 일이야? 라는 걸 놀랍게도 처음 깨닫게 되고 충격받아요. 이 사람은 그게 가능한 일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정말로. 저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수 있죠. 캐비어를 먹어보지 않아도 미디어에서 캐비어에 대한 묘사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캐비어의 맛을 상상해볼 수라도 있는 거잖아요. 사랑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디어에서 사랑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저런 게 있긴 있겠구나. 와,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겪어보지 못해도. 근데 그게 다 가짜라고 생각했었다는 게 약간 놀라움? 이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지독한 중매혼 집안에서 자랐다라고 본인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중매 결혼을 한 거예요. 별 네. 사랑 없이. 네. 그것도 있고 이 사람이 희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행복한 커플들을 많이 못 봤을 것이고 그리고 미디어로라도 접할 수 있었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그런 미디어 막 러브러브 이런 거에 관심이 아예 없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희키라는 것과 사람 경험이 별로 없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관계가 부모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거 그게 좀 원인일 것 같아요. 어쨌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친구가 소개팅 어플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말을 듣고 헉 나도 해보고 싶어 라고 도전하지만 참혹히 실패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실패하냐면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았으면 해서 자신에 대한 단점을 프로필에 써놔요. 근데 매치가 돼요. 그걸 보고 왜 어째서 이렇게 단점을 써놨는데 매치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자신에 대한 단점을 더 적나라하게 막 써놔요. 근데도 매치가 돼요. 어째서? 이러면서 단점을 더 적나라하게 써요. 매치가 돼요. 어째서? 막 이러면서 두려워서 메시지는 열어보지도 못하고 소개팅 어플은 그렇게 남겨졌다가 삭제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회피형 애착 같죠? 혼란형 애착 같아요. 공포 회피 같네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의 따뜻함을 원하면서도 막상 다가오면 도망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도 약간 공감했어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사람 경험 정말 적고 진짜 어렸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상한 행동을 했었어요. 막 사람과 닿고 싶어가지고 막 저 행복한 사람들 사이에 끼고 싶어 이렇게 하다가도 막상 나한테 다가오면 왜? 뭐지? 뭐 사귄가?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냥 나한테 순수하게 호의가 있을 거라 생각을 아예 못하고
지금 무리해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외로운가 보다. 혹은 내 숙제를 보고 싶은가 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어쨌든 그런 기억이 떠올랐네요. 그리고 여기 페이지 수가 없어가지고 리디북스 기준 68페이지에 본인에 대해 고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본인의 성 정체성에 대해 성 정체성 맞나요? 맞아요. 본인의 성 정체성에 대해 고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여자라고는 생각하는데 여자라고 인식되는 건 싫고 형이라고 말 걸어주면 기쁘고 남성용 속옷을 입고 있고 가슴도 브레이지어도 생리도 싫고 하지만 남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고 죄송해요 이것도 모르겠어 이러거든요. 근데 너무나 럭펄씨 같은 거예요. 젠더가 아프시네요. 그래서 님도 젠더가 아프신가 봐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부터 관문이 크네요. 이거에 네. 대한 고민도 끝내지 못하고 성적 지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지만 이것도 모르겠다고 소리를 막 질러요. 네. 꼭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도 하고 여성의 신체의 매력을 느끼긴 하지만 여성이 무섭지 않고 안심돼서 여자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유가 더 크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개똥 철학이 나오는데요. 애초에 인간이란 다들 어떤 성별의 사람도 모두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태어나기 전에도 태어나서 한동안도 여자에게서 직접 영양분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간은 근원적으로 여자를 원하는, 여자를 착취하는 이라고 말해도 좋겠다. 생물이라고 생각한다. 시스 헤테로 여성이나 게이 남성이나 그 밖에도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일부만이 남성을 원한다라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원래 여자를 원하는, 착취하는 생물이다 라는 지점에서 대체 어떻게 남성을 원하는 지점으로 이행하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진짜 존나 웃겼어요. 저도 이게 존나 웃긴 게 너무나 레즈비언. 여성애자 같은 사고방식인 거예요. 너무나 레즈비언 같은 사고방식이잖아. 럭펄 씨가 그 말 자주 하거든요. 어떻게 남자를 좋아할 수가 있지? 응. 여자가 이렇게 짱인데? 막 이런 말을 막 되게 자주 하시거든요. 응, 맞아요. 게이분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똑같이 말해줘요. 한편 게이 나라에서는 막 이러면서 어떻게 여자를 좋아할 수 있지? 남자가 짱인데? 이럴 거라고. 근데 이거 너무 공감했던 게 제가 여성애를 하게 되는 과정이 제 애착 대상이 옮겨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엄마한테 존나 집착했어요. 그러다가 언니한테 존나 집착했어요. 그러다가 사촌한테도 좀 집착을 했고요. 그러다가 여자친구에게 집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여자친구한테 집착을 했고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랬어가지고 약간 느낌 있죠? 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이성에게 흥미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님은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에게 여성이란 이성이기도 해요. 아, 그쵸. 님한테는. 되게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그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쵸. 님은 논바이너리니까 이성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남자라는 건 너무 멀단 말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성인 건가요? 다른 행성인 것 같아요. 뭔가 금성에서 온 여자, 목성에서 온 화성에서 남자. 온 남자. 어쨌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읽으면서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발달이 좀 덜 되었으려나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엄마를 원하고 착취하는 약간 이런 아기의 단계에서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성장하지 않고 정체화를 해도 뭐 어떤가 싶기도 한 거죠. 나쁜 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만 좀 이제 마망콤이 좀 그렇죠.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정신적으로 자기 나이랑 같게 성숙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그러하고요. 아무튼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웃겼죠. 좋은 것 같아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여자를 원하는,
여자를 착취하는 생물이라고 생각한다. 공감 추합니다. 정말 여성애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여성애자가 아니어도 들어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응. 왜냐면 여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섹슈얼리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여성성일 수도 있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게이 남성에게도 그런 게 관찰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엄마를 원하는 존재? 이런 말 하면 좀 빠지만 여성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좀 품어서 돌봐주는 이미지도 없잖아 있잖아요. 아, 네네네. 네네,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인간이 좀 그러니까 품어서 잘 돌봐주는 그런 좋은 엄마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경험해보지 못했더라도 결국은 그런 대상을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경험해봤어도 또 그런 걸 원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말이 산으로 가는데 어쨌든 재미있었다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아성찰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너무 혼자만 있으니까 네. 너무 폐쇄적인 인간이 되어가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 거는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대체 연애를 왜 못하는 거지? 라고 하다 생각을 하면서 자아탐구를 또 하는데요. 이 사람이 알아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 초등학생 때 성폭행 경험이 있다. 둘, 선호 타입, 성 정체성, 성 지향성을 인지하는 것부터가 안 되어 있다. 네, 이거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외로워서 레즈비언 업소에 간 리포트 여기에서 설명을 한 게 성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면 안 된다고 본인을 되게 올가매면서 살아왔잖아요. 막 27이 될 때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정체화가 굉장히 늦어진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응. 어떻게 근데 그럴 수가 있죠? 자아성찰력은 엄청난데. 내 생각에 자아성찰도 좀 늦게 시작하신 것 같아. 아, 그래서 이렇게 막 터져나오는 건가? 응. 아, 살려고 자아성찰 하는 거지. 아, 그리고 여기서 손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손자에 대한 솔직한 굉장히 그런 발언들이 나옵니다. 막 손자 하면 막 아이고 쭈쭈 막 세계 최고의 막 정말 예쁨을 받아야 하는 존재, 정말 예쁨을 받는 존재 막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작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래서 아 엄마 아빠한테 그래도 손주는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엄마한테 손자가 그래도 좋지 않아? 있으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보냈더니 꼭 그렇지만 또 않더라 하면서 주변인의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 저 깨달아 버렸어요. 손자보다 키우는 강아지가 더 귀여워요. 라고 말하더래. 뭐 이런 분도 있었고 뭐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작가가 뭐 이 예시를 듣고 생각했던 손자에 대한 마음이 엥? 그 정도 아니네? 하고 깨달은 거죠. 근데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애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 엄마도 애기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가지고 손자를 못 보여주는 건 좀 죄송한 마음이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저는 동성 결혼을 해도 입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임신을 한다거나 해서라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거든요, 전혀.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손자 최강이 아니구나. 라는 걸 보고 하고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세대의 특성이 있어서 좀 기대를 덜 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뭔가 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애를 잘 안 낳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성찰 끝에 나를 내가 소중히 대하는 것이 가능해야 그 이후의 단계, 그러니까 파트너를 찾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만화가 끝나요. 네.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근데 몰랐을 수도 있죠. 맞아요. 응.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교과서 같은 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실제로도 그런 역할을 했어요. 저에게. 진짜로? 네.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릴 때라 하면 언제? 고등학생 때부터 막 20몇 살? 그 정도 때 사랑이라는 거는 약간 불꽃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근데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눈빛이 약간 불꽃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의 현실을 잊기 위해 뛰어들어서 불사르는 어떤 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자해나 중독적인 네, 걸로 생각을 했던 네. 거죠. 그리고 무슨 보약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네. 내가 재밌어서 혹은 시간 때우기 괜찮아서 다가온 사람은 있을 거야.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치만 나는 저 사람들을 있는 힘껏 사랑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근데 그렇긴 한데 정말 진심으로 믿었어요. 날 사랑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그리고 헐.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막 성찰해야 되고 나를 챙겨야 되고 막 이런 생각도 잘 못했어요. 그냥 무언가에 계속 빠져있고 싶었어요. 안 그러면 너무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헐. 근데 그게 보통은 여자. 그 여자 진짜 님도 문제 많았네요. 문제 많았죠. 그래가지고 그 밤에 막 음악 들으면서 산책하면서 생각을 존나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든 좀 제대로 된 생각을 하려고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가 결론이었어요? 그니까 그렇게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했는데도? 그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좀 다른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야지 혼자 방구석에서 계속 생각만 하면은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물론 자아성찰 하는 건 좋은데 네. 근데 이분의 경우는 다르죠. 자아성찰을 만화로 그려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했잖아요. 그럼 소통이 되니까. 소통이 되니까. 이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건강한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머릿속으로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이러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여기까지 나 혼자 결혼에 대한 코멘터리까지 해봤는데요. 네. 잠깐 쉬었다 갈까요? 좋아요. 쉬고 돌아왔네요. 그렇네요. 어쩐지 배가 좀 불러졌어요. 그러게요. 착각일까요? 사실 저희가 떡볶이를 시켜 먹었어요. 맛있었네요. 맛있었네요. 먹으니까 바로 졸린 거 봐. 어쨌든 그리고 나가타 카비 필명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요. 카비가 곰팡이라는 뜻이고 나가타는 그냥 일본의 어떤 한 성씨 종류 중 하나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네요. 네.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국말로 하고. 따지면 김곰팡이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거겠죠? 본인을 곰팡이라고 표현을 하는. 근데 좀 뭔가 느낌이 있네. 그리고 카비라는 어감이 좋잖아요. 그렇죠. 커비 같기도 하고. 맞아. 근데 진짜 곰팡이인지 상상을 못했네. 일단 이거를 저희가 리뷰를 두 만화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네. 얘기거리가 좀 있죠. 네. 그냥 네. 정리를 해봤어요. 럭벌 씨가 이거 보고 베이비 레인디어 생각도 났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베이비 레인디어가 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금혼십일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에 있는 되게 어떤 코미디언, 남자 코미디언의 자전적인 이야기예요. 자기의 실제 이야기를 드라마로 이렇게 연출을 한 거인데 이 사람도 한 퀴어한, 한 괴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지독한 공포의 표현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결국에 스토커에게 시달리다가 스포! 이 사람이 무대에서 자기의 개그에 아무도 웃어주지 않자 굉장히 상심하고 현타가 와서 자기의... 제가 얘기할게요. 네. 님 스포할 것 같음. 냅두면. 알았어. 곧이라도 막 얘기해버릴 것 같았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남자가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에요. 응. 근데 이제 낮에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일하는데 돈이 안 벌려요. 망한 코미디언이에요. 그래서 뭐 이 남자가 후일담으로 말하기는 약간 좀 안티 코미디 같은 걸 해보고 싶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티 코미디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니마. 네, 진짜 정말 너무 끔찍할 너무 정도로. 끔찍할 정도로 재미없는 코미디를 해요. 네. 네, 아무튼 근데 그 낮에는 그래서 바에서 펍 같은 바에서 일을 하거든요. 웨스턴 바 같은데. 거기서 일을 하는데 이제 거기 어느 날 한 손님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손님이 그 남자의 유일한 웃어주는 관객이 돼줘요. 맞아요. 그러자 그 남자도 그 여자한테 의지를 하게 되고요. 근데 그 여자는 점점 스토커로 변모해가요. 맞아요. 근데 그 남자는 그 여자가 자신의 유일한 웃어주는 관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스토커라는 걸 알면서도 쉽사리 놓아주지 못하죠. 그렇게 위험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요. 이게 이 정도로 얘기해야지 스포가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어디까지 말할 생각이었어? 그냥 네, 어쨌든 그런 진짜 냅두지 않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들어봤는데 마지막 장면을 스포하려 했네요,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편집이 돼서 다행이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그런 이야기인데 베이비 레인디어 굉장히 재밌는 시리즈니까 저도 처음에 러펄씨한테 추천받고 알았어 볼게 이러고 그냥 미루면서 계속 안 봤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이 남자도 여기 저희가 요약한 줄거리에서는 안 나왔는데 굉장히 퀴어해요, 사람이. 굉장히 레이어가 복잡한 너무너무 복잡한 사람이에요. 네, 레이어가 굉장히 다층적으로 복잡한 사람이고 사람이 퀴어예요, 진짜로 좀. 네. 네, 진짜로 퀴어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베이비 레인디어 생각이 왜 났냐면 이게 이 드라마 시리즈 자체가 아니 그 전에 그래서 아무튼 이 베이비 레인디어를 굉장히 추천한다. 한번 보시라. 맞아요. 라고 추천합니다. 얘기를 하고 싶었네요. 인생작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베이비 레인디어 생각이 왜 났냐면요. 이게 되게 자기 고백적인 시리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생각이 났어요. 이 에세이 만화랑도 꽤나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되게 내밀한 이야기를 고백하는 그런 거니까요. 내밀하고 부끄럽고 안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근데 저는 이러한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막 수집하는 편인데 왜냐면 누구나 자기가 바닥을 찍은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에게라도 빤스를 내리면 그러니까 나의 아주 부끄럽고 나조차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바닥을 찍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듣는 대상이 누군지는 솔직히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이렇게 토해내고 나면 살풀이하고 나면 좀 일어날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빤스를 내린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구리구리한 얘기들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맞아요. 이런 청국장 매니아들이 있어요. 저와 럭펄씨처럼. 맞아요. 청국장 진짜 좋아하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 또한 내몰려 있을 때의 사람들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나 말고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약간 이런 걸 확인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내몰려 있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원래 자기 트라우마 같은 거 마주하는 거 정말 힘들고 거부감 들잖아요. 이 사람 그걸 해내요. 정말 끈질기게 자아성찰하고 자기 속을 파서 내가 왜 이런 인간이 되었는지를 알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전문가를 고용해가지고 무슨 심리상담 전문가를 붙여가지고 어거지로 하지 않은 이상. 왜냐면 회피하고 싶잖아요. 당연히 괴로우니까.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몸에 박힌 총알을 제거하는 건데 그 수술을 셀프로 집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자기 고백적인 그리고 좀 충격적일 정도로 트라우마틱한 그러한 작품을 굳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으나 약간 회피하느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래서 너무 가려운, 그걸 긁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작품에 자연스럽게 끌린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뭔가 내 진짜 직접적인 트라우마를 마주하는 건 무서워. 좀 비슷한 냄새가 나는 남의 상처를 보면서 내 상처가 좀 시원해지는, 시원하게 긁어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달까요? 좀 대리만족이죠, 대리만족. 남 살풀이하는 거 보면 나도 좀 속 시원한 것처럼.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나가타 카비 작가의 작품들이 좋은 게 나름의 결론과 나름의 방향성을 제시해줘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만화들이나 이런 생각들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중간까지는 어찌어찌 쓸 수가 있어요. 누구나 중간까지는 어찌어찌 쓸 수가 있는데 결론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나 이렇게 힘들었어, 나 이래서 뭐 자해 900번 했어, 막 이런 얘기는 누구나 쓸 수 있거든요. 사실 힘들었던 얘기는 누구나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결론까지 끌고 가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자전적이고 구리구리한 경험의 이야기는. 근데 나가타 카비 작가는 그 결론까지 이르는 과정을 굉장히 여과 없으면서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굉장히 걸림 없이 잘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으로 빠지고 자기 합리화로 빠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 약간 주지화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본 거죠.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이게 과연 나에게 맞는 해결책인가?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자기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자학적이긴 하거든요, 이 사람이. 네. 왜냐면 자기의 그 구린 면모나 타인에게 잘못한 면모 이런 걸 너무 여과 없이 표현을 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고 다 남 탓하고 막 이런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건설적이니까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정신병도 안 걸렸겠죠. 이런 아니, 생각도 드네요. 아니, 몰라요. 정신병자들 다양해서.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이제 저도 그렇고 럭펄님도 그렇고 모두가 바닥을 찍은 순간이 있었을 텐데, 저도 바닥을 찍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억이 나질 않는 것 같아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은 상황이었으니까 뭐 해리된 거 아닐까요? 그 당시엔 해리되지 않았었어요. 굳이 곱씹지 않으려고 외면하면서 살다 보니까 흐릿해진 걸 수도 있고, 괴로운 기억이니까요. 네. 네, 저도 아주 대충대충 장면이 기억나긴 하는데 너무 희뿌였고, 이렇게 각 잡고 생각하려고 하면 멍해져요. 특히 21살 때 기억은 진짜 거의 나질 않아요. 약간 그 점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기억이 통째로 사라진다고들 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20대 초반을 잃은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그럴 수 있죠. 아쉬울 수 있죠. 네. 저도 20대 초반이 너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만약에 기억나면은 다시 잊게 해달라고 막 바짓가랑이 붙들고 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발 잊게 해주세요. 20대 초반을 안 산 기분이라 너무 아깝고 아쉬워요. 그렇군요. 내 청춘을 돌려줘, 이런 기분이에요. 그렇구나. 나는 기억하기 싫어요. 드문드문 기억나는데 진짜 그러니까 내가 너무 끔찍했어, 주변 사람들에게. 저는 좀 맛있게 매웠던 것 같아요. 되게 달콤한 일도 되게 매운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아까 먹은 떡볶이처럼. 네. 그리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고찰하고 이걸 타임라인 순으로 기록하고 기억해내는 게 되게 괴로운 일인데, 작가가 이거를 어쨌든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 만화를 그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근데 이걸 만화로 그려보고 싶다라고 작가가 표현을 하긴 했지만, 만화로 그려보고 싶다가 먼저여서 기록을 했을지 아니면 일단 기록을 하자가 먼저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화가 먼저든 기록을 그냥 하자가 먼저든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작가가 굉장히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고 보여져서 맞아요. 되게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런 우울증에 걸렸던 당시의 일들은 정말 그 당시엔 진짜 너무나도 생생한데 조금만 지나도 다 휘발돼 버리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이냐면 주변에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든 진짜 이 악물고 혼자서 발버둥 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가타카비 작품들이 평이 되게 갈려요. 호불호가 갈리는데 기분 나빠 이런 평도 꽤 있거든요. 혐오스럽다 이런 평도 있어요. 그냥 뭐 관전하긴 재밌는데 혐오스럽고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평도 있단 말이에요. 존나 짜증나지 않나요? ESTJ 같은.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근데 저는 이 사람을 기분 나쁜 작가라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친다는 건 되게 숭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혼자 이렇게 발버둥 치고 이런 고군분투를 10년째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럭펄 씨가 좀 말했던 게 한계점이 조금 보인다고 했었죠. 맞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혼자 자아성찰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요. 그래도 타인과 좀 소통을 하셔야 좀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에세이를 되게 많이 내오고 있거든요. 제일 최근에 나온 거는 알코올 중독 때문에 췌장염에 걸린 이야기였나? 뭐 그런 알코올 중독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아직 정발은 안 됐지만 식이장애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렇듯이 이 사람이 솔직히 지금까지도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주변에 좀 더 손을 내밀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으려나 싶기도 하고요. 이게 에세이를 쭉 봐오는데 계속 혼자거든요, 이 사람이 계속.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렇네요. 저도 뭐 20대 초반에 좀 제 딴에는 힘들었는데 저 혼자 막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이럴 때보다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가 훨씬 좀 정신건강이 나아지는 속도가 빨랐어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빨랐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소통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에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곁에 근데 좋은 친구들 많으신 것 같던데. 그런가요? 트위터에 물어봤다 뭐 이런 장면 같은 거 보면. 아, 그렇군요. 내가 너무 근데 작가님이 밀어내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현재 자기의 인간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쓰진 않으셔가지고 어쨌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리고 아까 떡볶이 먹으면서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나가타카비 이 작가가 계속 이렇게 재밌는 에세이 만화들을 내줄 수 있는 것은 현생이 존나 힘들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잼예는 트위터에서도 그런 말 많잖아요. 재밌는 트윗은 현생이 존망하고 있을 때 나온다. 뭐 이런 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계속 힘들기 때문에 이런 만화가 계속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금전적으로 좀 땡기셨으니까 이제 만화 안 내셔도 될 정도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살풀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기뻐서 살풀이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이 살풀이를 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홍신을 신고 미친 듯이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저 사람 되게 신났나 보다 싶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신발이 존나게 뜨거워가지고 지금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있는 거죠. 네. 네. 생각해보세요. 막
회사 9to6로 다니고 막 토끼 같은 마누라와 딸랑구를 집에 두고 그러면 잼예가 나오겠냐고요. 그냥 출근했다, 퇴근했다, 섹스했다, 밥 먹었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겠죠. 지금 어떻게든 약간 이점을 찾으시려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잼예가 안 나온다.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에세이 만화 더 이상 그릴 게 없을 정도로 후련하게 다 털어내시고 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에세이가 아닌 창작 만화에 대한 열정도 상당히 있으신 걸로 표현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갈등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에세이 만화가 되게 잘 되는 반면 창작 만화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면 그거 정병 나으면 좀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 ADHD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그것도 굉장한 걸림돌일 것이고. 독립하신 것도 너무 그래서 다행인 것 같고. 맞아요. 다행이에요. 진짜 좀 잘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 진짜. 진짜. 너무 공명하는 바가 많아가지고. 아픈 손가락이요.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제 리디 아이디로 다른 시리즈도 읽어보세요. 다 읽어봤어요. 아, 그래요? 다 읽어봤다니까. 몇 번을 말해. 췌장 관련한 것도? 아, 그래. 아, 그래? 잘했어요. 뭐야? 안 읽은 줄 알았어.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해보았네요. 네. 처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리뷰를 해보았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는데 듣는 분들께서 그게 뭔데 싶다가 할까봐 조금 걱정되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재밌었는데 조회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다기보다 그냥 잘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재미로 저희도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저희도 뭐 팟캐스트 애초에 재밌어서 하는 건데 그쵸. 주제도 뭐 재미로 정하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아니야. 안 되는 건 없어.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냥 그런 거죠 뭐. 그런 거죠 뭐. 다음에 섹스 얘기로 돌아올게요. 저희 다음 화는 무슨 특집이죠? 바로 스페이스 생방 레즈비언들은 왜 이럴까? 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드디어 생방송,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었어요. 날짜가 언제죠? 바로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 평일인가요? 한글날이라 쉬는 날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10월 9일 낮 2시 10월 9일 낮 2시 10월 9일 낮 2시 트위터 병자발견 계정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라이브로 진행되니까 저희가 원래 그 오픈 카톡 네. 오픈 채팅방으로 진행을 하려 했는데 로그인 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용 푸슝을 파기로 했죠. 전용 푸슝 말고 그 뭐지? 큐리어스 맞아. 큐리어스를 팔려고 해요. 그래서 큐리어스 링크도 올려놓을 테니까 생방에서 채팅도 치면 이렇게 신나게 달려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제발 와주세요. 제발 와주세요. 저희 아무도 없는 방에서 둘이 떠들고 싶지 않아요. 제일 재밌게 해드릴게요. 재밌게 해드릴게요. 주제도 재밌지 않나요? 그니까요. 레즈비언들은 왜 이럴까? 그니까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저희 대본도 짜놨어요. 그니까요. 아무튼 저희 라이브 방송, 스페이스 생방송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또 와주시고 하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참여도 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게 편집이 거의 안 된 상태로 올라갈 거거든요. 아, 맞아요. 저희가 스페이스 생방송을 한 거를 녹음을 따서 팟빵과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그거는 알아두시고요. 다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저희가 후원을 받고 있죠? 네, 그렇죠. 후원 계좌 럭펄씨가 읽어주세요. 좋아요. 333-333-002-7842 카카오뱅크입니다.
우리 기억나? 우리 초반에는 너 이거 엄청 많이 틀려가지고 맨날 나한테 쿠사리 먹고 막 그랬잖아. 그니까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해봐. 333-332-002-7842 카카오뱅크입니다. 와 진짜 눈 감고 했어. 대박이지? 대박. 러폴이 너무 장하다 장해. 이 정도로 뇌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니. 아니 근데 몇 자리야? 3, 6, 9, 13. 13자리 수를 외운다는 건 대단한 거야. 고마워. 좀 더 약 용량 늘리는 데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진짜 좋아요. 좀 더 똑똑해지고 싶어요. 지금 너무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너무 그래요. 막 생각이라는 게 막 그거는 님 2인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2인증 약간 애매해요. 트라우마틱한 상황에서 그런 걸 느끼긴 하는데 평소에 제가 덜렁거릴 때 그런 걸 느껴서는 그런 걸 느껴서 덜렁거리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 그렇진 않죠. 그렇죠. 네, 저도 덜렁거릴 때 2인증 느껴서 덜렁거리는 건 아니에요. 2인증은 그냥 패시브 스킬처럼 은은하게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군요. 어쨌든 저는 ADHD가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하고 의심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러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병자발견이었습니다. 와!